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관련한 주요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야, 정말 이 경기도 도백이 누군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어떻게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지 관련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정말 우려스러운 건데 우리 국내 중국인 그리고 조선족들 엄청나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범죄, 이걸 법원이 또 당국이 꼼짝도 못해요. 이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내 중국인과 조선족의 수가 급증하며 관련 범죄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국이 유독 중국 국적자들에게만 솜방망이 처벌을 하며 절절 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법당국도 중국몽을 꾸는 모양입니다.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의 성범죄 및 살인 혐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30대 중국인 남성 A씨는 인천 서구의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강간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하고 있다가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해당 여성 점주는 강간 다음 날 주점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중국 국적인은 하지만 오랫동안 국내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회사 생활을 하고 있고 과거 전과도 없기 때문에 그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며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50대 중국인 B씨가 인접 테이블에 앉은 70대 남성 손님들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중국산 김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고 기분 나쁘게 감히 중국을 욕하느냐 라면서 달려들어 난동을 피웠고 이를 말리는 업주를 밀치고 출동한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이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경찰은 이 현행범인 중국인을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간 것이 알려져 또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13일 밤에는 서울 강서구에서 중국인 C씨가 만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며 주차된 택시 4대를 들이받고 도심에서 난동을 부렸는데요. C씨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중국인은 지난 2019년 기준으로 16만 9,300명으로 2위인 태국의 2배를 가뿐하게 넘어섰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유입되며 각지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한국 국민은 물론 사법당국을 만만하게 보며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는 중국인들의 만행에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시름만 커져가고 있습니다. 야,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이 정말 눈에 딱 보이는 수치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과거 1990년대 미국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990년대 미국은 냉전이 끝나면서 완전히 주변에 적이 하나도 없어졌죠.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적이 하나도 없었죠. 소련은 사라져서 때거리도 챙기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고, 그리고 중국은 아직 지금까지의 이런 정도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양사방에 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미국이 좀 오만했었어요. 그런 상태를 지금 중국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런 미국 같은 엄청난 초강대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만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반발이 더 커지는 것이고, 미국의 그 오만은 10년 정도 가다가 이제 꼬리를 말게 되었는데 지금 중국은 계속 더 뻗쳐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특이하게도 이 외국인, 이 조선족 이런 외국인에게도 영주권자를 가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희한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대림동이나 구로구나 이런 데는 구로구청장 뽑고 또 지역구에 구의원 뽑고 시의원 뽑고 하는 이런데 이 조선족들이 그 정치 출마자들에게 갑입니다. 이들을 위한 또 정책들을 이 구의원, 시의원, 구청장이 마구마구 내놓습니다. 경기도 안산 이런 데 마찬가지겠죠. 마구마구 내놓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조선족의 천국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외국인에게 차등적인 급료를 제공하는 나라도 아니죠. 그리고 정말 엄청난 의료 혜택,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천에서 주점에 60대 여점주를 이 이자가 지금 이제 강간을 하고, 그리고는 그 강간한 모습을 또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그걸 이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니까 법원에서 아니 뭐 확실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구속해버리면 피해자 방어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 법원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세심하게 구속영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을 해주었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관악구 거기에서 70대 남성들, 노인들이죠. 이 지금 그 알몸으로 들어가가지고 김치 씻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녹이 잔뜩 쓸은 그런 포크레인 집어넣고 김치 꺼내고 하는 그 모습, 그거 보고 구역질 난다. 야 혹시 이 김치 그런 김치 아닐까? 라고 하는 걸 듣고 그 옆에 있는 또 중국인이 난동을 피우고 어디 감히 니들 따위가 대국을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바로 체포해 가야 되는데 경찰이 와도 경찰에게도 야 어디 감히 내가 중국인데 니 따위가 이렇게 나온 걸, 그걸 또 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모셔가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는 이 경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서 이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을 제한해야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이거 제한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나갔을 때 유학생 의료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아주 차별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그냥 오면 뭐 얼마 내지 않으면 우리와 똑같은 의료보험을 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는 이 의료보험 비용을 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이만큼 내는 의료보험 혜택을 우리가 보전을 해주고 있는 이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돈으로 중국인들 의료보험 혜택 보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싫어요. 빨리 이 모든 재외국민 우리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중국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중국인에 대한 이런 정책 한 번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을 이대로 두면 향후 6년 내에 242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 레짐 체인지의 명분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이 오는 2027년까지 최대 242발의 핵탄두, 수십 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될 전망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와 한국 싱크탱크 아산 정책연구원이 공동연구보고서에서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양 기관은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2017년 기준 최소 30개에서 최대 60개로 보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매년 12개에서 18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러한 추산을 근거로 2027년에는 최소 151발, 최대 242발로 중국의 핵탄두 보유 숫자를 능가하는 엄청난 양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양 기관은 또 북한이 ICBM 숫자도 대폭 늘려 수십 기의 ICBM으로 미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으로 보면서 한미 양국은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이런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전면전 상황에서 최대 78발의 핵탄두를 사용할 것을 추정하면서 전시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대량의 핵무기를 판매하며 핵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연구진은 북한의 이러한 핵전력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전술핵 무기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특히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 등 핵우산 강화 조치를 제시했는데요. 정상국가가 아니어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 먹히지 않는 북한에게는 핵 대 핵 대응이 아니라 레짐 체인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탄두 숫자 200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242발 최대. 제가 주장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TV 출연 많이 하면서 북한이 지금 현재 핵탄두를 한 맥시멈 100발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근거는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의 평양에 방문해서 이제 영변을 들어봤죠. 그리고는 2,000개의 고농축 우라늄 원심 분리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커 박사는 이것보다 최소 2~3배 더 있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런데 그 해커 박사가 보았던 그 2,000개의 원심 분리기 P2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만든 건데 그 원심 분리기가 2,000개가 1년 내내 돌아가면은 한 40kg의 고농축 우라늄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면 해커 박사가 말했던 대로 한 6,000개 정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졌죠. 뭐 강선 이런 데 더 있다고. 그 6,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북한이 1년에 한 120kg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게 되는데 그 120kg 가지고 한 10개 안팎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그렇게 6,000개가 아니고 한 10,000개 정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15개 정도 그렇게 되니까 최소 150개 이상, 최대 240개 이상 뭐 이제 이렇게 핵탄두를 가지게 되고 그 중에서 한 78개, 78개 정도를 전시에 직접 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건 뭐 하겠냐?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핵탄두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돈이 없죠. 통치자금이 없으니까 해외에 판매할 수 있다. 어디로? 불량한 정권 또는 불량한 세력으로. 그래서 핵 확산의 숙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미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의 합동 연구 보고 결과서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 핵무기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상호 확증 파괴. 그러니까 너가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너도 너희 나라도 핵무기로 공격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핵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적 무기를 공격을 받고 싶지 않으면 핵무기 너 공격하지 마. 이게 이제 상호 확증 파괴, 공포에 의한 균형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게 통하지 않죠. 왜냐? 확증 파괴 안 돼요. 북한 인민 100만 명, 1,000만 명이 죽어도 김정은이만 살아있으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 죽여라. 어떡하든지 뭐. 그렇지만 니들은 100만 명 또 죽을 거야. 이렇게 되니까 북한에게는 상호 확증 파괴가 안 통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북한에 대한 상호 확증 파괴는 핵무기로 핵을 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대상은 반드시 김정은이가 돼야 된다. 그게 그의 확립이 되었을 때만 상호 확증 파괴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를 위해서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그리고 나토식 핵 공유해서 한국 공군이 핵무기 B-61-12 벙커버스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이런 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MD 더 강화하고 지금 뭐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이제 북한의 저 어마어마한 핵 탄도미사일들을 막아낼 아무런 계획도 지금 없으니까 지금 한미일 삼각 공조를 해서 MD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해야 되는데 한국은 그럴 계획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천을 제거해야 되니까 그게 뭐냐?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명분, 민간 차원에서도 이제 명분을 축적하는 것이죠. 이라크를 미국이 공격할 때 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 민간 차원, 학계, 언론, 정치권 계속 이제 후세인의 핵무기에 대해서 위협성을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단계가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명분 축적 왕창 해가지고 빨리 김정은이 제거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화나실 소식인데요. 이 사람이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죠. 소위 진보를 표방하는 범여권 인사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북한에 목을 메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릅쓰고 북한에게 개인 박람회 참가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국내에서 개최되는 융복합 게임산업 전시회 일명 2021 플레이 엑스포 B2C 행사에 북한 참가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성남시청 근무 시절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호흡을 맞춰온 경기도청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 정책관은 북한에서도 스마트폰 게임 개발에 적극적이고 관련 기술도 있지만 대북 제재 등으로 국제사회에 알려진 것은 미미하다라며 북한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다면 남북 교류, 협력을 확대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며 전시회에
북한을 초청하려는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도는 또 이번 행사에 북한의 참가가 어려울 때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라며 어떻게든 북한과 연결해 협력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행사는 게임 회사들이 참가해 자사의 새로운 게임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등을 전시하며 수출 판로를 모색하고 계약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에 북한 업체와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북한 게임의 수출을 돕겠다는 경기도의 황당한 발상에 네티즌들은 당황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한 게임을 개발해 보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1990년대 초반 수준의 저급한 내용과 그래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국내 게임 업계는 온갖 제재로 초토화시켜놓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를 무릅쓰고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쥐어주려는 자칭 진보 세력들의 필사적인 노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자, 대통령 출마하고 싶은 사람의 미 도백으로 있는 그 도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출마를 해서 당선되는데 북한을 도와주는 이런 아이템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북한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마도 내부 경선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북한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보셨지만 북한의 게임이라고 하면 미국 놈 때려잡기, 헌팅 양키 이런 게임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 시장으로 수출될 수 있게끔 우리 일산 킨텍스 이 박람회에서 초청해가지고 해줘야 됩니까? 평양 드라이브 이런 거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이건 우리 대학생들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그래픽인데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왔을 때 만약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숙박이나 교통상의 편의 봐주면 안 되죠. 이거는 외교사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제재 위반이죠.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와서 혹시나 계약을 하게 되면 북한으로 외화가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북한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인가? 북한의 외화를 이렇게라도 집어넣어 주고 싶은 것인가? 도대체 북한에 뭐가 있길래 북한에게 어떤 애정이 있길래 아니면 어떤 약점이 있길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북한에 대한 애정이 1도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이 대통령 당선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자칭 진보라고 하는 이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혹시 지금이라도 나 저 사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왜 여러분들도 북한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